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가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성명서를 읽고, 그리고 얘가 글도 잘 못 읽고 발음도 안 좋고 김어준 하위 호환 버전 같은, 김어준보다 더 떨어지는 김어준 같은 애야. 논리도 말이 안 되고. 이거 한번 들어보자.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경쟁 관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확하게 무근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도움 없이 과연 국회 내 200석 탄핵이 가능할까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국 때문에 선거 망쳤다. 부산 선거 망쳤다. 민주당 비례 의석수가 확 줄었다. 일면 동의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안은 보는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논의할 과제이겠죠. 그러나 단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조국 대표 등장으로 투표율이 많이 올랐고 뭔가 하자 하는 어떤 분위기 자체가 야권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드는데 조국 대표도 분명히 기여했고, 전체 민주진보진영 파이가 조국 대표로 인해서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한편으로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차기 대선에서 조국혁신당 당원이나 지지자들, 그 사람들과 척을 져서 거의 왼수같이 지낸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제도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어렵지만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총선을 넘어 저는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결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후보를 사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실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끝장내는데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누구를 위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일부 유튜브가 상업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시영TV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이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나랑 박시영 비교해봐. 객관적으로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나라 사랑하는가? 누가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인가? 얘 김어준의 하위 호환 하청업체야. 김어준이 떠먹여줬고, 최강욱 같은 애들이 떠먹여주고, 정청래가 떠먹여주고, 장사치라고. 얘는 정치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돈 몇천만씩 받아쳐먹고, 돈 안 낸다 이러면은 협박하고 정치 깡패질을 하고 있어. 조폭들이 한 거 아니야? 돈 보호비 안 주면은 두들겨 패고, 보호 안 해준다고 협박질 하는 거? 정치 조폭질을 하고 있다고. 김어준이 오야붕이야. 정치 유튜브 채널계의 조폭 오야붕이 김어준이고,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이지. 실력 없어. 이 사람 방송 내가 몇 번만 봐도 알아. 이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야. 딴따라 날라리 양아치, 동네 건달. 어떻게 대학 나와서 제대로 취업 못하고 정치판에서 설치는, 나는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 나는 대학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 오래 하고, 미국에서도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일본에서 대학 교수도 하고, 나보고 검증이 안 된 이래. 김어준이 검증이 된 사람이고, 진보 정치판에서. 야, 김어준이나 박시영이나 검증이 뭐가 됐니 걔네들이? 해외 유럽에 배낭여행 가서 양복 200만원짜리 입고 삐끼질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속여서 돈벌이 한 거를 청년들한테 강연이랍시고 다니는 일제 자위기구를 팔고 별의별 거를 쇼핑몰을 하고 돈에 독이 오른 검증이 된 사람일까 과연? 누가 검증이 됐어? 나보고 정치도 모르는 검증 안 된 친일파 별의별 모멸을 하는데, 박시영 김어준 정치 조폭 깡패 건달 양아치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얘네들 안 보기, 얘네들한테 후원금 안 쏘기, 깨어나야지 이재명 정권 만들 수 있는 거야. 박시영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방송 이후에 온갖 비판 여론이 난리가 났어. 비판하는 것 좀 읽어줄게. 허재영 기자에서부터 박시영 어이없냐고. 그래도 한겨레 기자 하시는 분이라서 대놓고 쌍욕은 안 하셨지만, 특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쌍욕을 해라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지. 허재영 기자 훌륭해. 요즘 폼이 좋아. 예. 이거 저만 화가 나나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정치인을 국민이 얼르고 달래라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맞춰줘야 돼. 우쭈쭈 조국 신당 애들을 우리가 비유를 맞춰줘야 돼요? 정치인에게 국민이 왜 그래야 하나요? 우리 하수인들이고 우리가 고용한 머슴들인데 우리가 조국 신당 애들 비유를 맞춰야 된다고? 정치인에게 국민이 왜 그래야 하나요? 누가 주권자인지 모르겠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을 따뜻하게 품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에 동참 안 할 수도 있다. 협박질을 하는 박시영. 야, 이재명 파리 민주당 파리 해서 12석 차자들이 이제 와서 협박질을 하고 있잖아요. 조국을 제2의 심상정으로 만들 거냐? 는 이런 말을 하시고 싶은가 본데, 박시영씨, 정치는 자신의 권한을 갖고 한 행동과 철학에 대해 언제든 국내 냉혹한 비판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정치인은 항상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거야. 대의민주주의라는 시스템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고 있는 건데 민중들의 뜻을 대신해서 의사 표명을 하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온 비판을 받을 거를 각오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채찍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김어준이나 박시영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철학조차 없는 돈벌이 장사꾼들이야. 조국 대표가 설마 그럴 리도 없겠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삐져가지고 민주세력 후보 단일화에 동참을 안 하면 그건 그것 그대로 조국은 비판받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국을 얼르고 달랠 게 아니라 감시를 해야죠. 맞는 얘기야. 나랑 일맥상통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허재영 기자님이. 우리는 주권자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주권자인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겨야 하는 게 의무고요. 무슨 조선시대 선민정치도 아니고 조국 대표 통촉하시옵소서 이래야 해요 우리가? 그리고 팩트는 바로 합시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 형제로 소수 정당도 배려하자고 했지. 준연동 형제 할 테니 조국은 당 만들어주세요 이랬습니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 형제를 결단한 취지를 이해하라는 건지. 저는 아무리 봐도 박시영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 있고 판단 능력 있고 이재명 지지하는 민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박시영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조국 비위 맞춰줘, 똥꼬 빨아줘, 마구 핥아줘. 그거 안 하면은 우리 윤석열 탄핵에 동참 안 해줄 거야? 협박을 한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김어준류의 대형 레카 채널들은 공부도 안 하고 광고에서 돈이나 벌 생각들이나 하고 초대 손님 우르르 불러가지고 낄낄낄 묻고 분석이다 평론이다 없어요. 진보 정치 채널들의 수준의 하찮음을 우리 민지 시민들도 알고 이런 대형 레카 채널들을 키우고 이럴 걸 떠나서 다양한 중소 채널들이 서로 잘하기 경쟁하듯이 이재명이 원하는 정치판처럼 정치 유튜브 채널들도 무슨 채널을 키우자 이러지 마시고 중소형 채널들이 다 같이 잘하기 경쟁을 해야 돼요. 누가 평론 잘하나 분석 잘하나? 누가 이재명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나? 이재명 정권 창출돼서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느 채널이 도움이 되나?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윤석열 마구 까. 한동훈 가발 조롱하고 키높이고도 조롱하고 김건희 까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편이고 이재명 정권이 창출된다고 믿는 바보들이 이 채널에는 없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젊은 청년들도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돼지 시영아 반대로 물어보자. 민주당이 탄핵하는데 조국은 반대할 수 있냐? 반대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면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해봐 어디서 돼지 새끼가 약을 팔어. 아 시원하다. 아주 좋아. 무당이 굿 안 하면 집안 큰일 난대. 조생충당 교섭단체 안 해주면 민주당 큰일 난대요. 탄핵은 당연히 해야 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개혁법안 특검들 모든 거는 민주당 파리 이재명 파리 해서 12석 차지한 조국 신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표만 날려주면 되는 애들이야. 지네들이 무슨 쇠빙선이다 예인선이다 설치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한테 표만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찬성표만. 인터넷을 박시영 다 까고 있어요. 도낀 개낀 박시영. 조국 신당 없이 탄핵 가능하냐고? 조국 신당 없이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냐고? 조국 신당이 민주당 배신하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 파리에서 의석 차지자들이 어디다 대고 협박질을 하냐. 그리고 연대를 하려면 제대로 연대해야지. 총선 때 조국 신당이 별로 표를 얻었냐, 지민 비조 아니냐 욕심이 생겨서 지조 비조 지역구 조국 신당 비례도 조국 신당 하겠다고요. 그러다가 정의당 꼴 난다는 걸 박시영은 언급해야지. 비례로 12석이 적냐? 지역구 나오면 조국 신당의 생명은 그땐 끝이야. 정말 조국을 아낀다면 제대로 된 충고를 해줘라. 술을 처먹는지 뭘 처먹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감관오리 느낌 나요. 썩은 조선시대의 정치인들 백돼지 불러서 이재명 정권 만들고 싶은 찐 이재명 지지자들은 매일매일 속이 새까맣게 타고 10년 넘게 괴롭고 힘들고 편할 날이 없는데 얘들은 뭐가 신나고 난리가 났을까? 뭐가 좋을까? 제보자 X 이호하 님도 아는 게 되게 많아. 이분은 추미애 지지한 거는 어쩔 수 없어. 추미애와 연이 있어서 지지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나랑 스탠스가 똑같아. 훌륭한 분이야. 박시영 까잖아. 이런 정신머리로 무슨 진보 정치 평론을 한다는 것인지. 일부 유튜브의 장사 속? 장사는 지가 제일 잘하더만. 장사 잘해요. 지가 총선 때 의석 차지하게 정치 컨설팅 해준다면서 수천만 원씩 받아쳐먹고 컨설팅 돈 안 내겠다 이러면은 협박을 해요. 완전 정치 깡패였지. 생긴 것도 깡패같이 생겼어요. 싸움 못하는 깡패. 욕심만 많은 깡패같이 생겼어. 박시영이 유시민보다 못한 궤변을 씹으렸는데 박시영이 협박한 거지. 민주 시민들을. 이재명 지지자들 협박한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이유가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공천 장사는 끝났다. 공천 같은 거 있어야지 자기가 김어준과 함께 입김 발휘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이재명이 시스템 공천 돌리고 민주 시민들이 더 입김이 강화되고 이러면은 지네들이 정치 컨설팅 해준다 이러면서 돈벌이 못하고 그래서 공천 장사가 끝난 현실을 인식했다. 박시영이. 그리고 조국 신당으로 갈아타기 작업을 한다. 아우 제발 갈아타라. 조국 신당으로 다 가야지. 거기다 몰아놓고 다 한꺼번에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박시영은 민주당 갈라치기 중단하라. 꺼지든가. 이재명 연임 확정되고 나니까 얼굴빛이 더 검해진 거 보소. 그러니까 박시영도 얼굴빛이 안 좋아.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김어준도 마찬가지고 유시민도 불안해해. 똥줄 탔어.
문재인도 얼굴이 새까매졌고 정청래는 어떻게든 잘하는 척 쇼를 하고 민주시민들이 원하는 걸 알거든. 정청래는 교활한 기회주의자라서 굉장히 민심의 향방에 예민한 인간이라서 어떻게 하면 민중들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서 잘하고는 있는데 얘가 언제 본색 드러낼지 모른다고요. 좀 째려보자. 방송 존나 비장하게 하네 박시영. 민주당이라는 큰 시장 하나를 잃은 거지. 박시영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것 같아. 조국한테 갈아타야지. 2월달 27일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박시영이 와인을 처먹으면서 SNS 날렸어요. 조국하고 뭐 했냐? 했네 했어 같아가 완전 알콩달콩 사랑이 싹 튼다. 둘이 워낙 사이가 좋아. 조국 혁신당의 공식 입장문을 내가 읽어줄게. 이거 보면 얘네들이 뭘 하려는지 많이 보여. 윤석열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박근혜보다는 닉슨 대통령에 가깝습니다. 미국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당할 위기였지 닉슨이. 그런데 유시민도 매블쇼인가 김어준 방송인가 나와서 똑같은 언급했잖아. 닉슨처럼 범죄를 퉁쳐주자. 사면해주자. 범죄 의혹들. 그러면서 하야 자진 사퇴하게 하려는 건데 조국 혁신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놨어. 유시민과 똑같은 언급. 닉슨은 자신과 주변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해임하는 등 수차례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닉슨의 탄핵 사유 3가지 중 첫 번째가 사법방해, 두 번째가 권력 남용인 것입니다. 닉슨은 탄핵 표결 직전에 마지못해 하야했습니다. 하야 자진 사퇴. 요거를 원하는 거야. 친문 수박 박시영 김어준 유시민 이런 애들은 내각제 개헌이 얘네들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러면서 개헌을 하려는 심산인데 완전 투명하게 보이지. 내가 2년여 전부터 얘기했던 예측해왔던 게 밝혀지고 있지. 2022년 7월달 라이브 방송을 본 친구 있어? 그때 언급한 내 예측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 크게 사건들을 보면. 내가 방송하기 1, 2주일 전부터 방송을 기획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라이브 영상이 정치판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게 집대성된 거다. 이걸로 정치판을 뒤집어 엎어질 것이고 나도 요거를 가지고 스탠스를 바꾸고 간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 윤석열은 적폐의 바지 사장으로 낙점이 된 거야. 일부러 고른 거고 윤석열도 그걸 알고 자기가 희생한다고 한 거야.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그게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때 라이브 방송 물론이고 방송하고 나서 내가 4개월을 방송 못했어. 나 죽인다고 난리들이 났어. 적폐들이. 전국을 찔렀단 얘기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 내가 예측한 대로. 그때 나보고 소설 쓴다, 음모론자다, 죽이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때 2년 전 방송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나 4개월 방송 못했어 그때. 나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엄청난 협박 탄압받았어요 그때 나. 왜냐면 문재인을 까는 채널은 있었어도 그게 어떤 의도였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총 집대성을 한 케이스는 없었거든. 조국 혁신당의 공식 논평이 내가 예측한 그대로 가. 윤석열은 자진 사퇴 하야시키고 개헌을 하겠다. 그게 내각제 개헌을 바로 지금은 못 찔러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 집정부제 정도까지는 하겠다. 국회의 힘을 강화시키고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겠다 정도까지는 개헌을 할 심산이야 애들이.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안위와 국가 이익은 뒤로 하고 사익을 위해 습관성 권력 남용을 저지른 닉슨과 윤석열 두 사람의 행로는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의 길을 따라가야지. 탄핵과 구속 박근혜보다 훨씬 범죄 사실들이 넘치는데 왜 탄핵을 못 시킨다고.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지. 무조건 탄핵 구속밖에 없어. 다른 옵션을 생각하는 언급하는들이 밀정 뿌락치기들이고 수박들이야. 닉슨과 같이 자진 사퇴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종착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닉슨은 깜빵 안 가고 무사히 여생을 누렸다 행복하게. 요게 문재인이 2017년부터 주장하던 촛불혁명 당시에 수박들하고 같이 주장하던 명예로운 퇴진이지. 거국 중립내각제 개헌에 찬성하시고 명예롭게 퇴진, 자진 하야, 퇴진 사퇴를 해주시면 감방도 안 보낼 것이다. 문재인이 한번 했다가 실패했잖아. 이재명이라는 보잡 성남시장이 나타나서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탄핵으로 이끌어버려서 실패했다고. 똑같은 짓을 조국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조국은 문재인 꼬봉이니까. 박시영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더랴. 문재인 파리, 노무현 파리에서. 이재명 파리도 하면서 이재명한테 도움된 건 없어. 이재명을 오히려 뒤로 죽이기를 한들이고. 하여튼 박시영이 해당 행위한 거 보자. 민주당원들의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질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원 가입하고 오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중복 가입이 원래는 정당 가입은 한 정당만 가입하게 돼 있죠. 원칙이고 탈당하고 이제 가입을 하는데 실제로 중복 가입이 된 분들도 제법 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참 뭔가 이게 단속이나 파악이나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정당 간에 명부를 교환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중복 가입했다 뭐 처벌받는 규정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시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중복 가입이 돼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민주당도 가입돼 있고 뭐 진보 정당도 가입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질문들이 오는데 원칙적으로는 탈당하고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중복 정당이 가입돼 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제가 하나 추가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중복 가입 때문에 마음이 쓰이신다거나 또는 이제 뭐 탈당이 마음 쓰이시면 근데 부부 중에 한 분은 이제 A당에 한 분은 B당에 형제 중에 A, B를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어떻게든 당원을 확보하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평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좀 나눠서 가입해주세요. 길길대고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니지. 완전 해당 행위인데 이건 불법인데. 이중당적은 불법이야. 요거 한번 싹 파헤쳐서 조졌으면 좋겠구만. 이재명도 알 거야.
근데 김어준 똥이 묻은 털 묻은 애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얘들도 비슷하게 낄낄대고 웃어요. 무슨 제대로 된 분석을 한 적이 있냐 박시영이? 김어준이 예리한 정치 평론 분석을 한 적이 있어? 정규재가 분석을 더 잘하더라. 변희재가 더 낫더라 김어준보다. 솔직히 정치판 분석하는 건. 김어준은 왜 이렇게 고평가됐을까? 박시영은 계속 반복해서 까줘야 돼. 어디라고 지가 조국을 떠먹여. 박시영 대표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예스는 어디 인간성으로 다 떠나서 인간성으로 윤석열이 좋은 사람 같아요. 이재명이 좋은 사람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독인 개긴. 그러니까 극좌에서 저 정도 얘기 나오면 이게 쳐 웃을 거냐? 매블쇼도 재수없어. 최욱이란 애도 제 동생이 MBC 기자라는데 MBC에서 방송 하나 맡았더라. 공중파 방송. 저런 교활한 기회주의자가 하여튼 내가 판단하는 정치인들 분석이 거의 다 맞잖아. 거의 다 틀린 경우도 있었지. 나도 추미애한테 속았고 조국한테 속았던 적도 있고. 얘들은 맨날 친문 수박들 세탁해주는 짓을 했다고. 김어준 방송에서도 세탁해주는 김한규, 완전 김앤장 출신의 서울대 출신의 적폐스펙인데 청와대에 벼락 출세를 시켜주고 얘를 전략 공천한 게 문재인이라는 정황들도 있고. 박시영이 민주당은 김한규 귀한 줄을 알래. 김한규 얘는 진짜 교활한 악마 같은데. 내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해줬던 건 내 또 얘기를 해줄게. 작년인가 김한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깜빵 간다 하고 이럴 때 기자들 앞에서 친절하게 국회 스케줄이 7월달 임기 끝나는 대법관 후임 청문회를 해야 되고 8월 16일 날 결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이재명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하래요. 요 스케줄까지 알려줘. 검찰 기자들한테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시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라는 김한규 김어준 방송에서 떠먹여준 놈이고 박시영도 떠먹여줬고 문재인이 이뻐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문재인 똥모들들은 다 이재명을 깜빵 쳐놓고 죽이고 싶어 하는 놈들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김한규 귀한 줄 알자 하잖아 박시영이. 애들은 왜 이렇게 쳐 웃는지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신나니? 최강욱, 정청래, 박시영 쳐 웃는 거 자체가 진짜 암담해. 뭐가 이렇게 신났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매일매일 똥줄이 타요. 밤잠을 못 자 불안해서. 애청자 진킴 5854님이 이재명 영장 기각된 후부터 막 짓기 시작하더군요. 박시영이. 조국이 박시영TV 나와서 최강욱이랑 박시영하고 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하라니까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이라고. 박시영 최강욱도 그렇다고 맞장구는 치는데 목소리와 눈빛에 영혼들이 없었다. 내 채널 애청자들은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거든. 표정 보고 알아. 우리 애청자들은 최상급반 학생들이니까. 민주주의 지키는. 그저 뚫린 입이라 그렇다고 호응해주는 정도로 어려운 어린 시절 보낸 게 이재명이다. 타령들 했어요. 이재명에 대해서 고르고 고른 평가가 단지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 보낸 사람. 문재인을 버리고 이재명을 도와야 명예 회복할 텐데 조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합니다. 오호 통제라. 옛날에 끝났어. 얘도 이용 가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교섭단체도 안 되고 법사위에 1소위에 박은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넣어주겠다는 대답이 민주당에서 안 나오고 이재명은 찌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세력이 더 커지고 있고. 강위원이라는 사람은 뭘까 과연? 박시영 TV 나와서 박시영을 카바쳐주고 있더라. 난 이 사람 면상을 보고 상당한 운동권 586 세대라고 나는 인식을 했었어. 짬밥이 있는 운동권 출신이겠거니 전대협 정도 되지 않나? 왜냐면 박시영을 카바쳐주는 거야. 박시영을 혁신인가 여기에 부르고. 근데 이 사람이 전남대 출신이야. 송갑석의 후배지. 전대협 임종석 다음 의장의 후배. 근데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나는 한 전대협 정도 되는 586 세대가 아닌가 싶었는데, 왜냐면 전대협 1기 의장 이인영이라든지 2기 의장 오영식, 3기 의장 임종석 동무, 4기 의장 송갑석, 우상호, 김태년, 최재성은 동국대 총학생회장, 기동민 얘도 녹화 완료된 애지. 유시민하고 같은 케이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하던 인간. 한병도 원광대 총학생회장. 한병도는 586 운동권인데 사람이 품성이 되게 착하더라고. 안 좋게 운동권 586 사람이라고 내가 째려는 봤는데 인품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 한병도는 문재인 똥도 묻었지.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고 윤건영 국민대 총학생회장 했고 다 전대협 애들이야. 송인배 부산대 총학생회장, 유송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서영교도 2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백원우가 2기 연대사업장 했던 청와대 민정비서관 했던 사람이고. 또 나는 강위원이 요쪽 바버린 줄 알았어. 왜냐면 자기 운동권이라고 이러니까.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 되게 젊은 사람이더라고. 전대협이 아니고 한총련 5기 의장이래. 강위원이 전남대 출신에. 아니 한총련이면 4세대인데? 엄마? 몇 살이야? 이 사람 몇 살에 보니까 73년생이야. 아니 73년생이면은 나랑 비슷한 세대네. 아, 이 사람은 노안이구나. 노안이라서 586 임종석 동무 세대인 줄 알았어. 근데 73년생이래. 한약을 잘못 드신 것 같아. 한총련 96년 연대 사태로 끝났잖아. 한총련이. 전대협 다음 세대의 사람이라고. 근데 되게 짬밥이 있는데 정치판에 데뷔가 늦은 줄 알았어요 그냥.